자, 오늘은 연력학이네요. 연력학. 자, 온도에 대한 개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자, 일단 온도의 개념의 상관관계. 일단 섭씨 온도. 자, 섭씨 온도는 0도씨,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에서 100등분 했죠? 100등분. 자, 그 다음에 화씨 온도. 화씨 온도 마찬가지로 물의 어는 점을 32도 F. 자, 그리고 180등분을 했죠. 180등분을 해서 끓는 점을 212도 F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켈빈 온도가 있죠. 켈빈 온도. 자,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으로 잡았어요. 자, 최하 온도죠, 그죠? 자, 그리고 0도씨는 그러면은 273켈빈이 됩니다. 자, 273켈빈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방법. 자, 내가 T도씨였어요. 자, 이 T도씨가 화씨 온도에서 얼마일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스케일 180을 100을 180으로 환산해야죠. 그러면은 T도씨의 T 값을 100분의 180의 스케일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화씨 온도의 스케일이 되죠. 근데 시작점이 얘는 0도씨인데 얘는 32도 F니까 자, 이 도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를 바꿀 때 32만큼을 더해줘야죠. 그래야지 화씨 온도가 됩니다. 화씨 온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0분의 180이 5분의 9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가 맞죠? 예. 그 다음에 켈빈 온도. 자, 켈빈 온도는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 켈빈 온도는 도씨 온도에서 지금 뭐예요? 273을 더하면 되죠. 더하기 273입니다. 그래서 1번. 다음 내용. 그림은 물체 A를 액체 B에 넣은 후 A와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CA, CB. 그다음에 자, 얘는 열평형에 대한 얘기고, 그죠? 온도가 다른 두 물체는 결국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죠.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집니다. 열평형. 자, 여기서 이동하는 열량은 Q는 시멘트, CM 델타 T죠. 여기서는 C는 비열, 얘는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 자, Q는 뭐죠? Q는 이동하는 열 에너지. 자, 그러면은 비열의 의미는 뭐죠? 비열은 물질 고유한 상수값입니다. 항상 들어가는 비례 상수값. 물질이 온도에 이제 온도를 저항하는 정도, 온도 변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비열이 뭐냐 물어보면 비열은 M 델타 T 분의 Q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비열이 뭐냐? 단위 질량당 1도씨 변할 때 1kg당 1도씨 변할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기 이제 Q 값이 킬로칼로리면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되고 Q 값이 칼로리 단위면 질량은 그램 단위로 바꿔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볼게요. 자, 실험 상황. 자, 액체, 물체 A가 있어요. 액체 B에 넣었죠. 자, 그런데 물체 A는 질량이 2배라고 했어요. 자, 얘는 2m이라고 놓고 얘는 m이라고 놓을게요. B는 m. 자, 그리고 물체 A의 온도는 0도씨였어요. 얘는 20도씨입니다. 20도씨. 그 다음에 A와 B의 비열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A의 처음 온도는 0도씨고 아니죠. 여기 60도씨입니다. PDF가 이제
좀 빠진 오타가 많아요. CA, CB. 자, 그래요. EM이고 60도씨였고 얘가 20도씨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40도씨죠. 열평형 상태.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요? 이동한 열량. 자, A는 열을 잃었죠. 60도씨니까. 자, 잃었습니다. 열을 잃었어요. 그 열을 누가 받았나요? B가 받았어요. 자, 그럼 그 식을 세우면 되죠. 자, A가 잃은 열량. A가 잃은 열량은 A의 비열 곱하기 질량 EM 곱하기 온도 변화. 60도씨에서 40도씨니까 온도 변화 20도씨. 자, B가 얻은 열량은 B의 비열 곱하기 B의 질량 곱하기, 자, 얘도 20도씨 변화죠. 20도씨. 자,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같습니다. 이 두 개는 같아요. 그러므로 자, 약분이 다 되죠. 띵띵띵띵. 자, 그러면 ECA는 CB다. 자, 그러면은 A의 비열은 C의 비열의 반이다. B의 비열. 그럼 어떻게 돼요? 1대 2가 되죠. 1대 2다. 1대 2. 1대 2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문자 C는 뭐냐면 얘는 소문자 C고 비열. 얘는 대문자 C,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열 용량. 자, capacity. 자, 다른 말로 뭐죠? 열을 견딜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열을 견딜 수 있는 열 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입니다. 비열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열을 견딜 수 있는 양. 다른 말로 열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겁니다. 온도 변화가 작아요. 자, 그럼 대문자 C 열 용량은 델타 T분의 Q죠. 델타 T분의 Q예요. 자, 얘가 클수록 Q를 더 많이 줘야지 온도 변화가 일어나요. 자, 1도씨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는 비열 곱하기 질량이야. 비열이 1대2고 질량은 2대1이죠. 뭐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대1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3번. 자, 그래프는, 자, 여기가 뭐야? 고체, 솔리드, 얘는 액체, 리퀴드, 얘는 가스입니다. 얘는 두 개가 공전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요. 상태 변화가 일어났죠.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자, 얘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얼음의 비열은 얼마인가? 자, 비열 어떻게 구하죠? Q는 CM 델타 T인데, 자, 비열은 M 델타 T분의 Q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얼음 상태가 지금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의 이제 비열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열은 질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100g. 그럼 100 곱하기, 자, 온도 변화가 얼마죠? 10도씨 올라갔어요. 10. 자, 분의 Q. 자, 받은 열량은 0.5예요. 근데 얘는 킬로칼로리죠. 그러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요? 500이라고 해야 되죠. 500. 왜 칼로리 단위로 썼으면 그람 단위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0.5네요. 얼음의 비열은 0.5네요. 자, 물의 비열은 거의 1이죠. 1입니다. 얼음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랬네요. 자, 물의 기화열은 얼마인가? 기화열.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은, 자, 기화하는데 필요한 열. 자, 기화하는데 필요한 열. 요 상태 변화열이죠. 자, 기화하는데 필요한 열이 얼마냐? 그러면 18.5 빼기 70, 아니, 반대죠. 72.5. 얘는 죽어 있는 상태니까 72.5 빼기 18.5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54 킬로칼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기하열은 단위 질량당 기하열, 그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몰 기하열이란 게 있어요. 몰 기하열. 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몰당 에너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질량당 에너지를 물어본 거겠죠. 100g이니까 0.1kg이죠. 그러면 0.1분의 54니까 540kcal per kg. 1kg당 540 또는 540, 둘 다 1000을 약분하면 칼로리 per g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3번 Q1 있고,
자, 마이너스 10도씨의 고체에서 Q1을 얻어서 마이너스 5도씨 고체가 되고 Q2가 되고 상태 변화가 일어났네요. 요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액체가 됐어요. 자, 상태 변화가 0도씨에서 일어나며 Q1이 Q3보다 작다. Q1이 얘가 더 많이 들어갔대요. 자, 똑같은 온도 변화하는데 얘가 더 많이 들어갔대요. 액체의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기억. 자, 비열은 고체 상태일 때가 액체 상태보다 더 크다. 자, 비열은 뭐예요? 1도씨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1도씨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Q3가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더 크다라고 해야 돼요. 틀렸어요. 자, 5도씨 액체가 마이너스 5도씨, 5도씨 액체가 마이너스 5도씨로 변한다면 Q2 그렇죠? Q2를 방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PDF라서 빠진 게 맞네요. 이거 맞죠? 맞습니다. 왜? 에너지가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면 반대 방향, 역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 출입은 똑같습니다. 자, 디귿은 제 기억으로는 이걸 거예요. 자, 뭐냐면 0도씨 고체에서 같은 상태 0도씨 액체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열량은 Q2 빼기 Q1 더하기 Q3일 것이다. 이거 맞죠? 왜냐면 자, 마이너스 5도씨에서 5도씨로 0도씨로 변하는 것도 5도씨 차이가 나죠. 0도씨로 변하는 것도 5도씨 차이 나죠. 여기서 0도씨 가는데 Q1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상태 변화하는데 QX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0도씨에서 5도씨 액체가 되는데 Q3. 자, 같은 상태일 때 비열은 똑같겠죠. 그래서 Q1과 Q3가 포함된 게 Q2예요. 자, 그래서 Q2에서 Q1과 Q3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이 나온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4번. 물음에 답하시오. 20도씨 일기압의 어떤 기체의 부피가 100ml다. 자, 이거는 보일-샤를의 법칙. 보일-샤를, 보샤 법칙이죠. 자, 보일-샤르의 법칙은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다. 자, 요거죠. 자, 그리고 이 이제 기체의 방정식의 최종 결과는 이상방이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피부는 노랗다 이거죠. 이 값은 항상 성립한다 상태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도씨 일기압. 어떤 기체 부피가 100ml이다.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4기압으로 변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자, 나머지 다 똑같아. 압력이 4배야. 그럼 부피는 4분의 1배가 돼야죠. 25ml. 암산되죠. 자, 또는 자, T1분의 P1V1는 T2분의 P2V2야. 자, 근데 나머지 다 같대요. 온도가 같다는 얘기지. 압력이 4기압. 자, 얘가 1이었는데 얘가 4가 됐다. 자, 그러면 V1이 100이다. 그럼 V2는 얼마냐? 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25가 돼야 되죠.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일-샤를의 보샤 법칙으로 할게요.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다. 온도 변함 없이, 자, 온도는 똑같대요. 자, 헬륨 기체 200ml 일기압. 자, 1 곱하기 200은 자, 그러면 X 곱하기 50이 된다. 자, 둘 다 밀리리터니까 그냥 환산 없이 그냥 했어요. 단위가 같으면은 상쇄되죠, 어차피. X는 얼마예요? 4기압이죠. 4기압. 자, 그 다음에 3번. 0도씨 일기압 부피가 300ml라는 기체 압력을 유지하면서 가열하여 273도씨로 만들었다.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냐? 자,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인데 압력이 일정히 유지됐대요. 그러면 압력 변함이 없죠. 자, 그러면 T1은 얼마예요? 0이라고 넣으면 안 됩니다. 0이 분모가 0 안 되죠. 자, 0도씨는 우리는 항상 뭘로 써요? 켈빈 온도 273 켈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온도, 과학에서 온도는 다 켈빈 온도입니다. 얘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273 더하기 273 이라고 하면 되지. 자, 그러면 273분의 부피가 300ml. 원래 리터 단위니까 0.3이라고 해야 돼요. 자, 0.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T2가 2 곱하기 273이죠. 분의 V. 그러면 이렇게 되고 V는 뭐야? 0.6, 600ml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0도씨 일기압 부피가 273ml인 기체를
압력을 유지하면서 가열하여 부피가 300ml가 된다. 또 보샤의 법칙을 할게요. P1V1은 T2분의 P2V2다. 자, 0도씨 1기압 213 넣으면 되죠. 0도씨니까 273 켈빈 분의 자, P1 1기압 부피가 273. 여기서 그냥 밀리터 단위 씁시다. 자, T2는 이거는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압력을 유지. 그럼 얘도 1기압이네. 그러면 V가 300. 자, 그러면 얘는 1이 되니까 T2는 얼마예요? T2는 300 켈빈이죠. 300 켈빈을 다시 도시 온도로 바꿔라. 그러면 273을 빼주면 되죠. 273 빼면 27도씨.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PV는 NRT 써야 되는 겁니다. 압력, 부피, 온도 얘가 동시에 변하고 지금 두 개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하면 피부는 노랗다로 문제를 풀고 어떻게 푸냐? 자, 여기에 있는 자, 요 막이 이동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 것은 n이 뭐라고 했죠? 몰수입니다. 몰수, 기체의 양이죠. 자, 갇혀 있기 때문에 기체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전후에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리고 T는 온도 알고 R은 상수죠. 상수. 항상 들어가는 상수. 비례상수입니다. 자, 볼게요. 자, 상황을 이제 써놔요. 자, 얘가 120cm. 근데 부피인데 어차피 길이로 나타났어요. 면적은 똑같을 거니까 길이 B가 부피 B다 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면적이 들어가는 것은 다 상쇄가 될 거니까. 자, 피스톤의 양쪽 온도는 27도씨. 그러면 27이라고 쓰면 안 되죠. 300켈빈이었습니다. 자, 양쪽은 둘 다 300켈빈이었어요. 그리고 2기압이었습니다. 2기압. 자, 이때 B쪽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A는 227도씨.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요? 273을 더하면 500켈빈이죠. 자, 여기서 500켈빈이 되면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밀어내겠죠. 자, 밀어내서 여기서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원리는 뭐예요? 힘이죠, 힘. 왼쪽에서 누르는 힘과 오른쪽에서 누르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자, 그러면 이 힘은 결국 뭐예요? 기체에서는 힘이 압력입니다. 압력.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자, 피스톤의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식을 써야죠. 원래 P분의 NLT 쓴 겁니다. 원래 A의 몰수는 얼마였냐? PV분의 RT죠. PV는 2 곱하기 300분의 R 곱하기 PV N은 PV 300이 아니죠. 2 곱하기 40분의 R 곱하기 300입니다. PV분의 RT. 오케이. 자, B의 몰수는 얼마였어요? B의 몰수는 자, 2 곱하기 자, 120, 40 빼면 80이죠. 80분의 R 곱하기 300 똑같았어요. 자, 이렇게 근데 상황이 변했죠. 하지만 얘는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았죠. 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봅니다. 두 번째 상황. 자, A의 P분의 LT. 자, A의 압력 곱하기 A의 부피는 자, A의 몰수 곱하기 R 곱하기 T인데 지금 뭐야? 몇 도씨? 500켈빈까지. 500켈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A의 압력은 자, VA분의 자, A의 몰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를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 A의 몰수 잘못 계산했네요. 그죠? RT분의 PV죠. 거꾸로 계산했어요. RT분의 PV. 뭐 RT니까 R 곱하기 300분의 PV니까 PV 2 곱하기 40이죠. 2 곱하기 40입니다. 자, 뒤집어야 되네요. 그죠? 300 얘도 300R분의 2 곱하기 80입니다. 자, 그러면은 VA 몰수가 R 곱하기 300. 자, R 곱하기 300분의 4280 곱하기 500이죠. 자, 그러면 B의 압력은 얼마죠? VB분의 R 곱하기 자, B의 몰수가 R 곱하기 300분의 826 160 곱하기 얘는 300 유지죠. 유지. 300.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있죠. 하나가. 요 R이 하나 남죠. R. 그래서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R이 약분이 돼요. 자, R이 약분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온도가 변했을 때 이 A의 압력과 B의 압력은 같아야 됩니다.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자, 100 이렇게 약분시키고 자, 정리를 해 봅시다. VA분의 3분의 400 5풀에 40 400는 VB분의 자, 얘 300 없애지고 160 이렇게 되네요. VB분의 160 그러면 얘는 3, 6, 38, 480 자, 동그라미 약분하면 자, 그러면 VB는 40분의 48 40분의 48 VA 그러면은 1.2 VA가 되네요. 1.2 VA. 오케이. 자, 그리고 VA와 VB 얘 합이 얼마였죠? 합은 120 안 변하죠. 120 안 변합니다. 자, 여기다 VB를 집어넣으면 2.2 VA는 12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A는 결국 얼마가 돼요? 50 54 54점 얼마 나오겠죠. 근데 2.2니까 유수자 54로 놓읍시다. 자, 54 됩니다. 54. 자, 그럼 40에서 54cm가 됐죠. 그러면은 14cm만큼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압력은 얼마인가? 자, 압력은 얼마인가? 다시 넣어주면 되죠. PA는 54분의 3분의 400이었네요. 3분의 400. 자,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355, 4, 32, 62, 400. 자, 그래요. 그러면은 대략 한 2.8기압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오케이. 화학은 끝났고, 자, 그다음에 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명. 화학이죠. 화학. 자, 이거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전개율이죠. 전개율. 자, 용매가 이 혼합물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자, 이 녹여서 올라갑니다. 자, 용매가 올라가면 이 용질이 용매 이동상이라고 합니다. 이동상.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LC 여기 크로마토그래피 얘를 고정상이라고 해요. 고정상.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동하는 물질 용질은 이동상과의 상호작용, 고정상과의 상호작용 중에 어디와 상호작용, 인력이 더 세냐에 따라서 끌려가는 높이가 달라져요. 혼합물은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고, 자, 뭐 아스피린 올라가는 높이, 얘 높이가 다 달라지겠죠.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럼 높이를 가지고 어떤 물질인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 전개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용매가 높아지면 용질도 따라 높아져요. 그런데 용매가 올라간 높이에 용질이 올라간 높이에 대한 비율은 안 변해요. 이거를 전개율 RF 값이라고 하죠. 그러면 용매의 높이분의 이동한 용질의 높이의 비율 RF 값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 TLC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자, 해열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자, 전개율 RF 값을 구하시오. 자, 아스피린 용매분의 용질이라고 하면 돼요. 자, 얘의 RF 값은 얼마다? 6분의 2.7이죠. 6분의 2.7. 6분의 2.7이니까 0.4 5. 자, 그래요. 아세트아미노펜은 6분의 3이니까 0.5입니다. 0.5. 이부프로펜은 6분의 4.5니까 0.75 이렇게 됩니다. 자, 쉽죠? 다음 장. 자, TLC 분석을 했다. 총 3가지 성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전개율을 구해서 해열제 성분을 적고 판단하는 이유를 쓰시오. 자, 지금 0.25짜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0.5짜리는 아세트아미노펜. 자, Y는 아세트아미노펜. 그 다음에 0.78 75가 아니었냐? 잠시 볼게요. 75 6, 45 5, 30 자, 그래요. 0.78이 나왔네요. 얘도 잠깐만 약간 이상한데 그래요.
0.67 그래요. 0. 얘 성분은 이부프로펜 성분과 같은데 약간 달라요. 이부프로펜인데 이부프로펜에서 약간 어떤 작용기나 이런 특정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부프로펜인데 약간의 구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성분 X는 모르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분 X는 모르는 성분이다. 모르는 성분이다. 자, 알약에 있는 해열제 성분 중에 성분 X는 자, 이동산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RF 값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같지 않으면 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실험 과정에 나의 혼합물 용액에 대해 정지상이 비극성인 정지상이 C18 컬럼을 사용하여 혼합물 속 각 성분을 분치한다고 가정해보자. 혼합물 성분 X, Y 중에 가장 먼저 용리될 것이라 생각하는 성분을 고르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으시오. 광크로마토그래피의 용질이 정지선을 지나 컬럼 아래로 나오는 것이다. 광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면 쟤는 용매가 빨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고정상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고 관크로마토그래피는 말 그대로 관에다가 구슬 넣는 겁니다. 자, 이 구슬에는 뭐가 있냐? 자, 요 C18. 자, 탄소 18개, 탄소 뭐 탄화수소 물질이겠죠. 이런 애들이 달려 있어요. 탄화수소 물질은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자,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고 극성은 극성들끼리 잘 섞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혼합물을 넣으면 자, 뭐는 가장 먼저 빠져나온 애가 뭐다? 극성이 제일 큰 애가 가장 먼저 빨리 빠져나올 거고 무극성인 애들일수록 뭐다? 여기 있는 고정산과 상호작용을 해서 느리게 나올 것이다. 자, 가장 늦게 나온 것은 무극성 분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용리되는 성분은 뭐다? 극성 분자고 가장 나중에 분리되는 성분은 무극성 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먼저 분리된 거 지금 자, 뭘로 했냐? 분쇄가루 에탄올을 녹여 혼합물 용액을 제조한다라고 했어요. 자,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탄화수소 부분도 있고 OH 뭐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에도 잘 녹고 유기용매도 잘 녹는 특징이 있어요. 유기용매도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상은 뭘로 했나요? 전기용매 아세트산이네요. 얘는 제조한 데 쓰인 거고 이동상은 에틸아세트산. 자, 에틸아세트산이 이제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OH 뭐 에틸기를 갖고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세톤 얘가 양쪽에 CH3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지상은 실리카겔. 그러면은 얘는 용매는 이제 무극성에 가깝고 무극성. 자, 그리고 실리카겔 고정상이 실리카겔이 극성에 가깝습니다. 극성. 오케이.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떤 애일수록 빨리 딸려온다? 무극성 물질일수록 빨리 딸려올 것이다. 그러면은 전개율이 큰 애가 뭐다? 무극성 물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분리되어 나온 애들은 극성 물질이니까 전교율 가장 작은 게 아스피린.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분린 게 아스피린. 자, 그 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뭐죠? 이부프로펜. 자, 이부프로펜이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극성 무극성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수고했습니다. 이상.